황약사는 사랑하는 부인이 죽자 그녀를 뒤따라 죽으려 했으나 높은 무공 탓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목숨을 끊을 수 없었다. 그러다 갓 태어난 황용이 눈에 밟힌 황약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단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딸이 커서 좋은 배필을 만나면 그때 미련 없이 죽자고 생각했다. 그러다 황약사는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하인들이 자기 시체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도화도가 아닌 바다에서 죽기 위해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곽정 일행이 도화도에서 타고 나온 배가 바로 그 배였다. 그 배는 정박해 있을 때는 아름답고 화려해 보였지만 배 바닥의 목재를 쇠못이 아니라 밧줄로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면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곽정 일행이 도화도를 떠난 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황용은 아버지 몰래 배를 몰고 바다로 나왔다. 그러다 흰수리의 발에 달린 도화조라는 곽정의 서신을 받게 된 것이다. 황용은 서신을 받자마자 배를 몰고 수리를 따라 이곳까지 왔지만 한 발 늦고 말았다. 이미 홍칠공과 곽정은 구양봉의 배를 떠난 후였다. 그러나 황용이 그런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황용은 도와줘라는 서신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 혹시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수리들이 대선 위를 빙글빙글 돌자 지체 없이 대선에 바짝 배를 대고 올라탔다. 그때 구양극은 엉덩이에 불붙은 송아지처럼 미쳐 날뛰고 있었다. 황용이 다급히 물었다. 곽정 오빠는요? 오빠를 어쨌어요? 구양봉은 배 밑에 불을 붙이고 난 후에야 소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 연신 비명을 질러댔다. 그때 홍칠공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구양봉은 황용의 배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황급히 선창으로 올라가 소리쳤다. 어서 저 배에 타자. 그러나 황용의 배를 몰던 벙어리 하인들은 황용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배를 돌려 멀리 달아나 버렸다. 홍칠공과 곽정은 멀리서 황용이 대선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 그때 대선 후미에는 이미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다. 곽정은 있는 힘껏 노를 저어갔다. 대선은 방향타를 돌려 황용이 탔던 배를 추격했고 곽정의 소선과도 가까워졌다. 갑판 위에서 남녀가 이리저리 뒤엉켜 아우성치는 모습이 보였다. 홍칠공이 큰 소리로 외쳤다. 용아, 나와 정희는 여기에 있다. 어서 이 배로 헤엄쳐 오너라. 황용은 사부의 목소리를 듣고 반가움에 즉시 배전으로 달려가 바다로 몸을 날리려고 했다. 그 순간 구양봉이 황용의 손목을 낚아챘다. 황용이 주먹을 날리며 놔달라고 외쳤지만 어림없는 일이었다. 이미 황용이 탔던 배는 멀리 사라져 쫓아갈 수 없었고 대선에는 불길이 치솟아 돛대와 돛이 미친 듯 춤을 추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구양봉과 구양극이 살 길은 홍칠공이 타고 있는 소선밖에 없었다. 이 비렁뱅이 거지놈아, 황낭자는 나한테 있다. 보이느냐? 그러면서 구양봉이 황용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보였다. 배의 불길에 바다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니 황용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홍칠공이 분노에 소리쳤다. 그런 간교한 꾀로 우리 배에 타려고 하느냐? 그러곤 곽정에게 황용을 데려올 테니 배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속삭였다. 대선은 이미 소선에 바짝 접근해 있었기에 홍칠공은 두 발로 뱃머리를 힘껏 차서 앞으로 날아가며 오른손을 뻗어 대선에 구멍 5개를 뚫고 그 힘으로 몸을 날려 갑판으로 올라섰다. 구양봉이 황용의 두 손목을 움켜쥐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이거지놈아, 어쩔 셈이냐? 그 말에 홍칠공이 다시 겨뤄보자 소리치며 구양봉을 향해 연거푸 3장을 날렸다. 그러나 구양봉이 황용의 몸을 방패 삼아 공격을 막자 홍칠공은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구양봉이 황용의 옆구리 혈도를 찍자 그녀의 몸이 축 늘어지면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구양봉, 이 늙은 동물아, 부끄럽지도 않느냐? 빨리 황용을 소선으로 보내고 나와 승부를 내자. 그러자 구양봉이 구양극에게 황용을 던지며 소리쳤다. 너희들 먼저 소선에 타거라. 그 말에 구양극은 황용을 받아들고 곽정이 지키고 있는 소선으로 옮겨 탔다. 구양극과 황용이 대선을 떠나자 본격적으로 홍칠공과 구양봉의 싸움이 시작됐다. 곽정은 황용이 배에 오르자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황용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든 곽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구양극이 황용의 팔목을 잡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곽정은 순간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다. 손을 놓아라. 그러나 교활한 구양극이 어렵게 잡은 황용의 손을 순순히 놓아줄 리 없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일장으로 황용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곽정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를 옆으로 날렸다. 구양극이 머리를 살짝 낮추어 피하자 곽정은 남은 손을 뻗어 장풍으로 구양극의 얼굴을 공격했다. 구양극은 어쩔 수 없이 황용을 내려놓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번개같이 피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곽정은 두 주먹을 위아래로 휘두르며 정신없이 치고 들어갔다. 구양극은 작은 배 아니라 손발을 놀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 상대방이 워낙 맹렬한 기세로 공격해오자 금세 수세에 몰렸다. 구양극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뻗어 영사권을 날렸다. 곽정이 급히 왼팔을 뻗어 막았으나 구양극은 팔을 굽혀 곽정의 뺨을 내리쳤다. 곽정은 순간 뒤로 물러나며 숨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구양극은 여유를 주지 않고 공격해왔다. 곽정이 또 왼팔을 뻗어 막자 구양극은 조금 전에 썼던 방법으로 다시 팔을 굽혀 얼굴을 치려 했다. 그러나 같은 수에 2번 당할 정도로 멍청한 곽정이 아니었다. 곽정은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하면서 양손을 뻗어 구양극의 오른팔을 잡았다. 그러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양손을 안으로 힘껏 교차시켰다. 그 순간 구양극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오며 구양극의 오른팔이 부러졌다. 뼈가 부러진 구양극은 그대로 뱃머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곽정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황용을 부축한 다음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다행히 구양봉이 그녀의 혈도를 찍을 때 홍칠공이 옆에서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혈도에 내공이 그리 많이 실리지 않아 곽정이 손쉽게 혈도를 풀 수 있었다. 황용이 어서 사부님을 도우라고 재촉했다.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홍칠공과 구양봉이 화염 속에서 맹렬한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목재가 타는 소리에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이는 소리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배의 용골이 반으로 부러지면서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배 주변으로 구른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이 곧 배의 나머지 절반마저 물에 잠길 터였다. 곽정은 전력을 다해 노를 저어 다가갔다. 그때 불붙은 돛대가 허공에서 떨어지며 홍칠공과 구양봉 사이를 가로막았다. 돛대 위로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각자 손에 쥔 지팡이와 타구봉을 휘두르며 더욱 치열하게 싸웠다. 곽정은 뱃머리에 서서 몇 차례나 뛰어 올라가 홍칠공을 도우려 했으나 두 사람의 격투가 워낙 치열해 자기의 무공 실력으로는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곽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다. 이때 구양봉은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게 이제 가라앉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구양봉은 지금 승부를 걸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게 뻔했다. 구양봉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뒤로 당기고 왼팔에 힘을 주어 내리쳤다. 홍칠공은 타구봉으로 구양봉의 지팡이를 저지하고 왼손으로 구양봉의 팔을 막았다. 그런데 갑자기 구양봉의 팔이 구부러지더니 홍칠공의 오른쪽 태양혈을 공격해왔다. 바로 영사권이었다. 이 영사권은 구양봉이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낸 것으로 원래는 다음 화산농검대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래서 도화도에서 홍칠공과 1천여 초식이 넘게 겨루면서도 이 권법만은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홍칠공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손목을 갈고리처럼 구부리고 손가락을 뻗어 금나수법을 전개해서 구양봉의 손목을 잡았다. 구양봉은 홍칠공이 영사권에 깜짝 놀라 당황하는 사이 살수를 펼칠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홍칠공의 절묘한 방어에 도리어 자신이 당황하고 말았다. 구양봉은 구양극이 이미 홍칠공 앞에서 영사권을 선보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구양봉이 자기도 모르게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그의 몸을 덮쳤다. 불붙은 돛이 돛대와 함께 구양봉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다. 그걸 보고 홍칠공은 깜짝 놀라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구양봉의 무공으로 볼 때 돛대에 넘어지는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가볍게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양봉은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익힌 권법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자 그 충격에 망연자실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했다.
돛이 크고 두꺼운 데다 활대까지 같이 넘어졌기 때문에 무게가 수백 근이 넘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구양봉은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몸을 덮고 있는 돛을 벗겨낼 수 없었다. 구양봉은 위험에 처하기는 했으나 침착하게 벗어날 방도를 생각하며 지팡이를 세워 돛을 받치려 했다. 그러나 지팡이가 돛대에 눌려 꺼낼 수가 없었다. 구양봉은 속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홍칠공이 쇠로 만든 닻으로 활대를 받쳐들어 올리고 있었다. 홍칠공은 차마 구양봉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구양봉은 즉시 옷과 머리카락에 옮겨붙은 불을 끄기 위해 바닥에 누워 이리저리 굴렀다. 그때 절반으로 부러진 배의 몸체가 기울어지면서 굵은 쇠사슬이 빠른 속도로 구양봉을 향해 떨어졌다. 구양봉이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흠칫하는데 홍칠공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날려 손으로 쇠사슬을 받아냈다. 불에 탄 벌겋게 달아오른 쇠사슬을 맨손으로 잡았으니 손이 무사할 리 없었다. 손이 타들어가면서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홍칠공은 내공을 끌어올려 급히 바다를 향해 쇠사슬을 던졌다. 뒤이어 자신도 바다로 뛰어들려는데 갑자기 목덜미가 마비되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두 마리 뱀이 감겨있는 구양봉의 지팡이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중 한 마리의 입에 빨간 피가 묻어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을 보고 홍칠공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서독 이 악독한 놈. 내가 너를 구해주었건만. 홍칠공은 분노에 떨며 구양봉을 향해 항룡시 8장 중 항룡유회를 날렸다. 구양봉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얼른 몸을 날렸다. 그 순간 홍칠공의 장력에 배에 있던 작은 돛대가 반으로 부러지고 말았다. 구양봉은 자신의 기습 공격에 홍칠공이 부상을 입자 크게 기뻤다. 그러나 홍칠공이 아직 기력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구양봉은 굳이 맞부딪히지 않고 홍칠공의 주변을 이리저리 돌면서 기회를 엿봤다. 홍칠공은 문득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구양봉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홍칠공의 등에 일장을 가했다. 사실 구양봉의 지팡이에 감겨있는 독사의 독은 그야말로 맹독이어서 일단 물렸다 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며칠 전 상어를 죽이기 위해 독을 모두 빼냈기 때문에 뱀들이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덕분에 홍칠공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직 죽지 않은 것이다. 그렇더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무공이 강한 홍칠공도 점차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구양봉에게 일장을 맞았으니 홍칠공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홍칠공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다. 구양봉은 만약 홍칠공이 살아난다면 나중에 엄청난 후환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홍칠공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쓰러진 홍칠공의 등을 향해 지팡이를 내리찍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항룡시 8장 중 쌍룡취수가 구양봉의 옆구리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홍칠공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것을 보고 막 몸을 날려 배에 오르던 곽정이 날린 것이었다. 구양봉은 곽정의 무공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홍칠공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구양봉은 왼손으로 가볍게 곽정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그대로 홍칠공의 등을 내리치려 했다. 곽정은 사부 홍칠공을 구하려는 마음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몸을 날려 구양봉의 머리를 안으려 했다. 구양봉은 곽정이 자신을 향해 팔을 벌리며 다가오자 그 틈을 노려 곽정의 겨드랑이를 공격했다. 비록 구양봉이 전력을 다해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사람은 일격에 죽을 수도 있는 공격이었다. 다행히 곽정의 내공이 심오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죽거나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곽정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겨드랑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상반신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러나 곽정은 이를 꽉 깨물고 더욱 맹렬한 기세로 구양봉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껴안았다. 구양봉은 자신의 공격을 받고 당장 물러나리라 예상했던 곽정의 뜻밖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달려들자 일단 홍칠공의 등을 노리던 지팡이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구양봉은 몸을 돌려 곽정을 공격했다. 그러나 곽정은 구양봉에게 엉켜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곽정은 무공으로는 구양봉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마치 씨름을 하듯 구양봉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육탄전을 벌였다.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처럼 끌어안고 치고받으니 구양봉은 어떤 무공초식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더구나 곽정은 어린 시절부터 몽골 씨름을 배운 터라 이런 육탄전이 익숙했다. 곽정은 구양봉의 목을 움켜쥐었다. 구양봉이 손을 뻗어 공격해봤지만 곽정이 왼쪽으로 피해버리는 바람에 헛손질을 하고 말았다. 구양봉은 목을 움켜쥔 손이 점점 죄어들어 점차 호흡이 곤란해졌다. 구양봉은 왼팔 팔꿈치로 뒤에서 목을 조르는 곽정을 냅다 후려쳤다. 곽정은 하는 수 없이 구양봉의 목을 잡고 있던 왼손을 놓고 정면으로 돌았다. 동시에 몽골 씨름 기술을 사용해 왼팔을 구양봉의 겨드랑이 밑으로 끼운 뒤 오른팔을 반원을 그리며 구양봉 목 뒤쪽으로 돌려 목을 내리눌렀다. 구양봉의 무공이 강하기는 하나 곽정이 워낙 빠르고 맹렬한 기세로 목을 눌렀기 때문에 근육에 상당한 충격이 왔다. 구양봉은 비록 몽골 씨름 기술은 몰랐지만 엄청난 내공을 지닌 고수였다. 그는 왼팔에 내공을 실어 목을 감고 있는 곽정의 오른팔을 붙잡고 힘으로 떨쳐내려 했다. 그러나 곽정 역시 내공을 끌어올려 온몸에 체중을 실어 구양봉의 목을 누르니 아무리 천하의 구양봉이라도 목을 잡혀 구부정하게 눌린 상태에서 왼팔만으로 곽정을 쉽게 떨쳐내기는 힘들었다. 구양봉은 곽정의 오른팔을 밀어내는 대신 그의 손목을 꽉 움켜잡았다. 그러곤 소나기에 최대한 내공을 실어 힘을 주자 고통에 못 이긴 곽정의 오른팔이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구양봉은 온몸에 힘을 주어 곽정의 몸을 흔들었다. 그 반동으로 틈이 벌어지자 구양봉은 즉시 몸을 앞으로 굽혀 곽정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왔다. 비록 위기는 넘겼지만 구양봉은 수치심에 치를 떨었다. 무학대종사의 신분으로 후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빠져나오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은 구양봉이 곽정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배에 남은 절반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판이 점점 기울어져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한창 싸우던 두 사람은 동시에 넘어져 굴렀다. 그러자 옷과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를 지켜보는 황용은 애가 타 죽을 지경이었다. 홍칠공은 배전에 몸을 걸친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데다 곽정과 구양봉은 몸 여기저기에 불길이 붙은 채 싸우고 있으니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황용은 다급한 나머지 노를 들어 구양극의 머리를 치려 했다. 그러나 구양극은 이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오히려 왼손을 뻗어 황용의 팔목을 잡으려 했다. 비록 구양극이 오른팔이 부러졌다고는 하지만 황용에게 당할 인물은 아니었다. 무공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황용은 있는 힘껏 발을 굴렀다. 그러자 작은 배가 심하게 요동쳤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구양극은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자 두려운 나머지 얼른 손을 뻗어 배를 잡고 몸을 움츠렸다. 황용은 자기가 서 있는 쪽 배전이 흔들리며 올라오는 기세를 빌려 바다로 뛰어들었다. 황용은 대선을 향해 다가갔다. 남아있던 배의 절반도 이미 반 이상 물에 잠긴 상태였다. 물 위에 떠있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 쉽게 배에 오를 수 있었다. 배에 올라선 황용은 허리춤에서 아미강자를 꺼내 들었다. 기회가 되면 곽정을 도와 구양봉을 공격할 심산이었다. 곽정과 구양봉은 서로 뒤엉켜 엎치락 뒤치락 계속 싸우더니 무공이 훨씬 강한 구양봉이 어느덧 곽정의 몸 위에 올라앉았다. 그러나 곽정 역시 그의 양팔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양봉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었다. 황용은 불길과 연기를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 구양봉의 등을 향해 다짜고짜 아미강자를 찔렀다. 구양봉은 비록 곽정과 싸우고 있는 중이긴 했지만 아미강자가 등에 닿기 전에 이미 공격의 낌새를 눈치채고 곽정을 아는 채 한 바퀴 굴러 곽정을 위로 가게 했다. 황용은 다시 허리를 굽혀 그의 머리를 공격하려 했으나 구양봉이 어찌나 빨리 이리저리 피하는지 찌를 수가 없었다. 그때 곽정이 소리를 질렀다. 우선 사부님부터 구해, 어서. 황용은 곽정의 말에 일리가 있어 급히 홍칠공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 황용이 홍칠공을 등에 업고 작은 배를 향해 헤엄쳐 가자 구양극이 배에 서서 노를 쳐든 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늙은 거지를 내려놓고 낭자만 올라오시오.
그러자 황용이 가소롭다는 듯 배 한쪽을 붙잡고 힘을 주어 흔들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며 뒤집힐 것 같자 구양극이 깜짝 놀라 가장자리를 꽉 붙잡으며 애원했다. 흔들지 마시오. 배가 뒤집히려 하지 않소? 그러자 황용이 답했다. 어서 우리 사부님을 끌어올려주세요.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리면 배를 뒤집어 버릴 거예요. 그 말에 구양극은 하는 수 없이 손을 뻗어 홍칠공의 등을 잡아서 배 위로 끌어올렸다. 그걸 보고 황용이 막 몸을 돌려 다시 대선을 향해 헤엄쳐 가려는데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듯한 큰 굉음이 들렸다. 동시에 물기둥이 크게 치솟더니 황용의 머리 위를 덮쳤다. 황용은 깜짝 놀라 숨을 크게 들이쉰 채 잠시 호흡을 멈췄다. 물벼락이 지나간 후 이마 위로 어지럽게 헝클어진 머리를 뒤로 쓸어 올렸다. 그런데 배가 있던 쪽을 바라보니 큰 소용돌이만 맴돌고 있을 뿐 배는 이미 침몰하고 보이지 않았다. 배 위에서 싸우던 곽정과 구양봉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황용은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이 세상과 자기 자신조차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입에 짠물이 가득 들어왔다.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점차 가라앉고 있었다. 황용은 급히 손을 휘저어 물 위로 떠올랐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곤 망망대해뿐 작은 배 한 척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다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 같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